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요. 흥분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건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 반짝반짝한 얼굴 찾았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점 얼굴이 좋아지시는데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면빨이 잘 받는 거죠. 의학에 도움을 받는 건 아니실까요?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두 분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오늘 토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 중요 인물 누굴까 한번 보시죠. 그러시죠, 뭐.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재란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때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혼란시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정치인들도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Come lay with me and love me.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 인터뷰가 지금 나간 건데요. 일단 황교안 당대표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특이한 웃음인데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김태환 변호사님. 근데 시점을 봐야 돼요. 시점을 봐야 웃음은 된다. 제가 네. 봤을 때 기자회견 전 웃음이에요. 자, 저건 기자회견 전에 주말인가? 네. 기자들 마이크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 저 기자회견 보고 정치부 기자들이 뭐 하겠어요? 네. 황 대표 인터뷰 따자 해서 전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제 황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의 전화에 저 인터뷰 이후에 명백하게 인지하고 한다 안 한다 얘기를 명백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황 대표 입장에서도 소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혹대라다 혹 붙였다. 근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2차 인재영입 발표를 하려다가 그래서 보류하기도 했는데 그게 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라면 박찬주 대장 못 들어가죠. 전 대장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유한국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 당연히 그거 물어요. 당이랑 사전에 연락했습니까? 당한테 미래 허락받은 거 없고 다만 내가 한다는 거는 황 대표께 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합니다라고 알렸는데 네. 그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거 사전에 당이랑 협의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올 줄은 당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네. 저렇게 못하게 했죠. 근데 저는 저는 자유한국당에 별로 썩 도움이 안 되는 인터뷰했던 전제하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신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인재는 맞나요? 자유한국당에서 추구하는 인적 재난 영입에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 영입이 맞다? 그렇죠. 저는 그 인터뷰랑 상관없이 제가 2018년도에 이분이 단독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제가 이제 이 노영이 출발새 아침에 섭외된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고 저 예전에 기자회견한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저는 2018년도에 이 박찬주 전 대장이 단독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이 이미 예전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얘기랑 어제 인터뷰랑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다르지 않았고 그분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인터뷰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는요, 이거 선거를 할 때는 네. 약간의 프로파간다가 필요해요, 사실은.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당대표예요. 네. 노영이라는 사람을 비례대표 1번으로 꽂아요. 제가. 네. 노영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솔직한 말씀이에요. 본질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이냐가. 왜냐하면 노영이라는 사람 만난 사람 몇 사람 없거든요. 네. 프로파간다. 일단 포장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저도 사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박찬주 대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 프로파간다 측면에서 엄청난 실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다라고 제가 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박찬주 전 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구미가 땡기는 사람이면 맞아요. 왜요? 왜 왜냐하면 땡겨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제 군 쪽 인사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박찬주 대장이 예전에 그 갑질 의혹 그걸 떠나서 네. 군 쪽 군사 능력만 보면 최고 인재는 맞아요. 기갑전의 대가라고 하죠. 뭐 육군 이제 우리는 저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기갑전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그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갑질 의혹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청와대 여권에서 나왔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잖아요. 그 문제점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의혹만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진명 처리한 선례를 만들 수 없다. 근데 결국 갑질 의혹? 결국 군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거 처벌해야 이런 얘기가 나와도 네. 결국 군검찰에 네. 무혐의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별건 수사, 네. 별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뇌물, 네. 그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 네. 이건 뭐 저도 공범이죠. 당시에 뭐 노영희 변호사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방송.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팔찌도 막 채우고 아니, 그러니까- 베란다에도 막 감금하고. 뭐 피의 사실 공표, 별건 수사, 별건 구속, 뭐 위법 사실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뭐 다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반분연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희생자라고 해서 인재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거는 기가 막히게 약간의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포장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 정지 작업이 완전 실패했다는 그 자유한국당 내용물은 괜찮은데 포장만 실패한 겁니까? 괜찮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느 네. 정도 땡길 수는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거는 근데 다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재 영입 1호냐.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총선 공천쯤에 네. 천안갑에 전략 공천 하겠습니다. 네. 계룡에 전략 공천 하겠습니다. 네. 까진 괜찮을 그게 거예요. 아니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죠. 한국당에서 뭐 전략군차 한다만 한 거 어찌 아니잖아. 됐건 간에. 네. 어찌 됐건 간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비례를 보내건 네. 지역구를 보내건 네. 결국 인지영구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과의 협의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독단을 하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본인도 인재 연기하면 당한 적은 있죠. 한국당에서. 그래서 옛날 얘기할 거예요. 방송에. 네? 김무성 전 대표한테. 네. 나가요, 뭐 지금? 아니, 어찌 자, 됐건 그래서 간에.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인재를 제 얘기는- 장악하는 사람으로서 안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 제 같아요. 얘기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너무 좀 포장을 했어야지. 이거를 더군다나 그냥 인지영 1호로 딱 하니까 헉 소리 나면서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는. 근데 좋아요. 하나 더 할게요.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잠깐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 그래요? 얘기 넘어가야 되니까 네. 잠깐만 그냥 끊어주고 계속 하면 갈게요. 되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코너 시작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박뉴스 코너 얘기를 갑자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이라고 보고 말을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박찬주 전 대장을 오늘 저희 인터뷰에 모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못 나가게 한다. 미안하다. 인터뷰 2주 동안 안 할 것이고 나중에 유튜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당에서 또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셨네요. 이거 정말 너무 변명의 여지가 심한 없네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신의가 없는 분이라고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정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명하실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잘 듣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뭐 신이 이런 걸 떠나서 네.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구나. 이게 무슨 정면 돌파예요? 아니, 우리 아니요. 방송 안 나오고 약속 안 지키는 게. 그 얘기는 네. 뭐 YTN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원래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네,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인재 영입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찬주 대장 마찬가지고 당도. 근데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돼버렸어요. 네. 상황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어떤 방송 출연한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 돌파하겠다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과의 협의된 인터뷰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당 쪽에서도 전략을 네. 뭔가 여론전을 통해서 지금 돌파를 해보겠다는 건데 돌파가 안 될 건데. 저는 어제 네. 포장을 실패했다라는 건 아니고 2018년도 인터뷰랑 바뀐 점을 발견했고 분명히 포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예전에 바뀌었어요? 네. 공관에 모과나무가 많다. 그래서 군 전통상 그 모과나무에 있는 모과를 전부 따서 모과청을 만들어서 전직 사령관들한테 선물로 줬다. 네네. 이게 전통이고 아름다운 미풍 양속인데
했는데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자신의 일로 인해서. 근데 모가나무, 모가청 담그는 거, 모가 까는 게 엄청 힘들다라는 그렇죠. 예. 비난이 있자 어제는 감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모가 얘기는 싹 빼고 감 땄다, 꽃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포장을 일부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셨다. 네. 하셨는데 2018년도보다 오히려 순화해서 말했으나 국민적인 비판이 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거는 2018년도 이분의 인터뷰를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제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냐 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어쨌든 포장지가 좀 지저분한 포장지를 다시 잘못 산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박찬주 전 대장이 지금 이렇게 뭐 포장지도 잘못 씌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갑질 가혹 행위는 본인은 어쨌든 무혐의를 받았어요. 부인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또 뇌물수수 관련해서도 2심까지는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주장대로 자기는 억울한 희생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법적으로만? 드리는 말씀은 네. 정치가 법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네. 이제 국민의 공감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 얘기 제가 아마 조국 전 장관 사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라. 저는 비록 법조인이지만 뭐 네. 친유주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합법인 거는 기본이다. 대통령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네. 그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하고 국민의 공감을 사는 게 붙어야 된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도 마찬가지죠. 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총선 못 나오죠. 전과자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플러스 이제 국민의 공감을 사는 거예요. 이제 좋은 말하면 정부 감각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박찬주 전 대장 그게 0이었다는 거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체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좀 보면 어느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당과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어제 본인 얘기로는 어제 거는? 네. 어제 본인 얘기는 그래요. 그거는 당 입장에서 실책이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그럼 그냥 나중에 뭐 총선 때 그냥 경선 붙이든지 뭐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많이 절대 인재 영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인재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에서 속된 말로 선수를 붙여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제 같은 인터뷰 참여서 안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걸 손 놓고 놔두니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두둥. 그리고 네. 뒤에 엔드죠 뭐. 네, 삼청교육대 얘기 났으니까 자, 우리 신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할 말씀만 드리면은 박찬주 전 대장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했지만 그거는 국회가 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오히려 법 개정을 해야 된다. 국회가 손봐야 될 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법을 손보기 위해서 국회를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에요, 저는. 그리고 삼청교육대 문제도 군인권센터는 해체되어야 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라는 네네. 취지라면 군대 안 갔다 온 한교안 대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얘기를 조금 포인트를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갑질 논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현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비판한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청교육대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아실 수 있는 분이 이거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게 기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스스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속에 계속 맺힌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정말 보내야 된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준비는 안 돼 있구나. 정치할 준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개인 사람이요? 박찬주라고 하면 임태원 소장한테 맺힌 게 많을 거예요. 그건 개인 박찬주라고. 왜냐면 어쨌든 그 공관별 갑질 의혹이 임태원 소장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당시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 다 무혐의 났어요, 군 갑질 의혹. 뭐 솔직히 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찬주 대장한테 미안한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본인이 미안해? 박찬주 대장한테 왜? 저. 그러니까 본인이 왜 미안해? 그러니까 결과적이지만 네. 방송에서 우리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무혐의예요, 그건 법적으로는. 무혐의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기자라면 결과적인 오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시에 나와가지고 뭐 봐주기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거 청와대나 여권 쪽에서 이거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네. 일반 검찰도 군 검찰에서 뒤지고 주는데 결국 무혐의한 거라고요. 그러면 박찬주 전 대장 입장에서 임태원 소장에 대해서 인간 박찬주라면 굉장히 맺힌 게 있을 수는 있다. 그 부분 이해는 한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다. 왜? 출마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건 네. 일반의 사인의 영역에서 공인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공인의 영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감정 다 표출할 수 네. 없습니다. 네. 본인이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공인의 영역으로 국회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인터뷰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본인의 가슴 속에 맺힌 걸 풀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라는 저는 생각을 받아서 그건 굉장히 아직 위험한 하수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네. 잘 모르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김태현 소장한테 맺힌 게 있어서 김태현 소장이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해서 나 검찰 고소하고 그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어제 하면. 그 얘기도 했죠, 사실. 네, 그걸 할 수 있어요. 본인 개인이 박찬주니까. 네. 하지만 공적 영역에 들어온다는 건 개인의 한을 풀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건데 어제 보면서 아 굉장히 맺힌 게 많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게 무인의 순수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군대에만 오래 있었던 장군이라 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네. 솔직하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 네.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맞다고 봐요? 저는 불법과 합법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아,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이 네. 없다? 그 삼천교육 때는 이미 불법 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됐던 것이고 그것에 네. 대해서 이미 다 이제 과거사에서 반성했던 부분인데 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시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오히려 군 출신이면 더더욱 꺼내면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허스름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 정치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없고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대통령은 있으나 국군 통수권자가 없다 이렇게 현 정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부정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뭐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위험하다. 근데 오히려 네. 어때서요,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 신 변호사님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정치.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이 아니, 있는 사람이요? 법적으로 합법 됐어요. 지금 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김영란법을 부정하셨어요. 근데 네. 그 김영만법 얘기는 약간 그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뭐 괜히 그 얘기까지 하면 박찬주 전 대장 두둔하는 것 같은 거 안 하겠는데. 지금까지 두둔하셨습니다. 아, 뭐 그래요? 새삼스럽게. 두둔이라고 보세요. 뭐 어찌됐건 간에. 네. 뭐 합법적인 건 합법적인 건데. 네. 정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캄다운 하실 필요가 있다. 아,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한이나 본인의 맺힌 것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배지 달면요. 제가 보다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네. 그 부인 갑질 때문에 한 번 이번에 당한 거 아니에요? 뭐 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이 맺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개인마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럼 뭐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주 정도로 한이 맺히냐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어제 인터뷰 보면서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본인의 한풀이를 위해서 제가 뭐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져서 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정치를 하시는 건.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문제는 네. 이런 게 있어요. 질문제도 있던데. 내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나 그럼 뭐 전략공천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네. 인정 안 해도 좋으니 내가 입당해가지고 내가 경선 나가겠습니다. 나름 천안갑 이쪽에서는 지역 기반 좀 있다고 전 들었어요. 왠지 그 지역 쪽에서는 네. 지역 민심도 다른 거거든요. 네. 거기서 경선에서 나가겠습니다. 본선 나가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그건 다른 막을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입당 불허 사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뭐 법적으로 해결됐고 그래 내가 정치적으로 인터뷰 욕 좀 먹었어. 그게 네. 입당 불허 사유라면 네. 그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박찬주 전 대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그냥 입당해가지고 나 꽃감 안 타고 나 그냥 경선부터 할게 해서 총선 나 본선 갈게 그래서 내가 잡고 올라갈게 라고 할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다.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연결시켜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그거는 거죠. 별개예요? 왜냐하면 연지 연결을 해서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비례를 주거나 전략공천을 찍어 내리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경선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손을 끌고 잡고 가는 게 아니야. 물론 뭐 사실은 늘 그 경선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 네. 또 당에서 또 경선 캠프에 선수 내려보내주고 이렇게 뭐 목소리를 이러면 약간 좀 변형시켜서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사실 우회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수만 가지가 있긴 하지만 네, 표정이 아주 어찌됐건 간에 리얼합니다. 대놓고 영입이랑은 네. 좀 다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질문은 그럼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황교안 뭐. 대표가 그래도 손을 잡을 것이다? 이건 짧게 대답하세요. 왜냐면 신 변호사님 대답하셔야 되니까.
아주 놓진 않을 것이다. 아주 놓진 않을 것이다. 살짝만 잡는다. 네, 일단 끄는 연결을 해둘 것이다. 그렇지만 기회를 봐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인재영이 2차, 3차에서 꽃감 맞춰서 확 땡기진 않을 거다. 아, 좋습니다. 우리 신변사님 어떠세요? 저는 길게 말씀하세요, 이제. 저는 지금 한기현 대표도 뭐 이제 잘 알겠다. 박찬주 전 대장이 뭐 안 하겠다라고 했고 잘 알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은 하지 않을까. 아, 더 이상 손을 안 내밀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 인재 영입이라는 말에 초점을 흐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능력과 학식을 갖추신 분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난을 드릴 뻔했다가 큰일 났다라고 해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불을 얼른 치운 그런 격이고 그 이분에 대해서 마치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이만 포장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분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갑질이란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것도 뭐 직권남용까지는 안 됐다라는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시 조사를 하자라는 게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무혐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의혹이 저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고 이분의 변명이라든지 이분의 변에 의해서도 과연 일반인들이 고개를 뭐 끄덕일 정도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행위였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아직 의문이 저도 안 풀린 상태에서 예. 의문 풀린 사람 아무도 없죠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사실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성공한 걸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누가 되는 행위다. 누가 되는 때문에 행위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잘 돼서 포장이 잘 좋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거기서 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퍼졌다. 네. 마지막.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에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건요. 판을 읽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요걸 먹어도 전체적인 지지율로 올라갈 거야. 판때기를 읽고 하는 거거든요. 판때기를.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전혀 읽지 못한 거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닌 거죠. 아, 이 사람은 판을 읽는 것도 아니고. 판을 읽고 이런 거 노이즈 내가 이걸 해가지고 좀 욕 좀 먹을까? 근데 욕을 먹어도 매출 올라갈 거야. 변호사들 손님은 많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몇 명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변호사들. 네. 뭐 결론은 이기거나 말거나 어쨌든 착수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착수금 땡기는 걸로. 그러니까 표는 들어오고 이건데 그게 산화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환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번 하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